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1년 쿠팡 영업 손실액입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1조 7,0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장난 아니죠. 1조 7,097억 원이니까 1년 동안 영업 손실이 이 정도라면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미쳤다. 쿠팡이 왜 저래? 저거 그냥 곧 망할 거다.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쿠팡이 저거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돈 싸움인데 돈 싸움에서 쿠팡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선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계속 투자를 해줄 수 있으며 계속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쿠팡은요, 진짜로 엉덩이가 무겁게 그렇게 계속 밀고 갔습니다. 혁신이라는 혁신은 다 만들어 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야, 순간적으로 진짜 놀랄 일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지금 2019년부터 보면요, 쿠팡은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205억 원이나 되고요. 2020년에도 마이너스 5,504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최악입니다. 1조 7,09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2022년에 2020년이 되어 있는데 2022년입니다. 1,447억 원의 적자를 내더니요, 급기야 6,174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경영을 아시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쿠팡이 미쳐도 진짜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지 않느냐. 쿠팡이 어느 정도로 시장에 저는 영향을 줬는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쿠팡은 계속해서 말입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로켓 배송을 시작을 하잖아요. 2014년. 그리고 나서 2017년에는 로켓 직구를 또 만들어냅니다. 로켓 직구. 2019년에는요, 로켓 프레시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는 로켓을 가구마다 이제 다 배송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요. 2023년에는 로켓 럭셔리까지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에 7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7조입니다. 7조 1,530억 원의 매출액을 했고요. 2023년에는 31조 8,298억 원을 했습니다. 4년 새에 345%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4.45배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7조 1,530억 원이 24조 6,768억 원이 늘어나서 31조 8,298억 원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쿠팡이 미쳐도 진짜 제대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쿠팡은요, 이런 혁신이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보다 쿠팡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는 국내 플랫폼이고 국내에 상장돼 있지만 쿠팡은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만 뉴욕에,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국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이버를 플랫폼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이버가 말입니다, 혁신이 없잖아요. 이념에 치우쳐서 기업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야, 네이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쿠팡이 점점 이게
뛰어오르는 걸 보면 플랫폼에서는 가장 큰 강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세요. 플랫폼에서 강자가 되는 유통기업에서는 확실히 강자가 됐습니다. 쿠팡은요. 6,174억으로 영업이익 1등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5,900억보다 많죠. 현대백화점 3,000억보다 많습니다. 롯데쇼핑 5,000억보다 많습니다. 쿠팡이 그야말로 유통 공룡이 된 겁니다. 대기업들을 다 제쳐버렸습니다. 재벌그룹을 다 제쳤어요. 유통 공룡이라고 이야기하는 롯데, 현대, 신세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혁신이라는 게 뭔지를 많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영하겠어요? 빅브라더가 있는 시장은 진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빅브라더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큰 대기업들이 많은 그런 시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요. 빅브라더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롯데라는 빅브라더, 현대라는 빅브라더, 신세계 이마트라는 빅브라더가 있는데도 들어가서 이렇게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니 영업이익이 6,174억 원이 났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혁신의 혁신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플랫폼 중에서는요. 이게 이 정도의 혁신을 하는 저는 플랫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혁신은 아마 끝날 줄 모를 거예요. 지금 하는 혁신을 보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주가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상장 당시에는요. 48.47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17일에는 13.19달러까지 떨어졌다가요. 지난 2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13.84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쭉 올랐습니다. 28일 기준으로 18.07달러. 아마 마감지수는 아닙니다. 마감지수는 아니지만 18.07달러 30.6%나 올랐습니다. 30.6%. 이거를 보면 플랫폼 주식 중에서는 진짜 이게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쿠팡의 진격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산 저가 파산 공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혁신기업에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혁신기업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릴지 저는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PB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저렇게 말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우리 기업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쿠팡이라도 지금 힘을 내서 시장에 저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이 자리를 못 내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요. 우리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저는 그것만이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어떤 충격을 더 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저는 앞으로 혁신기업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 삼성을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삼성이 혁신기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혁신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또 독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지 않을까. 저는 쿠팡의 성공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많은 기업들한테 기감을 줬다. 특히 경영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빅브라더가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그 빅브라더를 다 제낀다는 건 사실 경영학에서는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그것은 진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쿠팡의 혁신은 나날이 좋아졌고요. 그 혁신의 흐름이 지금의 쿠팡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